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단거리 발사 등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발사의 특별한 언급 대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의 움직임을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북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 달성 방법에 대한 양국의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이번 사안을 포함해 의견 교환을 하고 정세 분석과 향후 대응에 대해 면밀한 조율을 했다면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미일 전문가들이 협력해 분석할 것이라고 일본 NHK에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 단거리 발사체 사안에 대해 마이크 폼페오 장관의 발언 외에 추가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5일 폭스뉴스와 ABC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발사체는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면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실현할 기회가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Well, Jonathan, we still believe that there's an opportunity to get a negotiated outcome where we get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Chairman Kim has repeated that. He's repeated that quite recently, in fact. 국무부는 그러면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과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계속 주의를 환기하는 탈북민과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인정하며 북한 정권은 수십 년간 잔악한 인권 유린을 자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명이나 갇혀 있다면서 미국은 계속 국제단체들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북한 발사체가 미국 등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폼페오 장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가 협상 국면을 이어갈 목적으로 이번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선 북한과의 외교를 이어가는 게 유익하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트럼프 정부에 더 많은 양보를 하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Assuming that this was not a ballistic missile test, it's perfectly understandable why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seek to downplay the significance of this warning and instead try to redouble efforts to get the North Koreans to engage in a diplomatic format. 러셀 차관보는 다만 북한의 이번 경고가 미국의 우려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북한은 앞으로 긴장 수준을 더 높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미국이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의 의미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가 외교가 이탈되지 않도록 기울이는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ry to get a negotiation going. I think that is a shared interest at this point of the various parties in the region. And again, Mr. Pompeo underscored the continued emphasis on very tough maximum sanctions and enforcement of those.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외교를 지속하는 것이 영내 모든 국가들에 유익하며 미국이 대북 외교에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장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의 의미는 다르다면서 이번 발사가 북한 해역 내 실시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we must remember there is an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short-range missiles and long-range missiles, especially short-range missiles practiced, trained within the national, EZ and outside. So I think that's an important distinction that Secretary Pompeo made.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미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국 등 유관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가? 미국과 한국 정부는 더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 발사체를 단거리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무엇인지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랑 불기둥을 뿜고 미사일이 전술 차량에서 날아오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미사일로 약 20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공개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탄도 크기, 발사 거리, 추정 탑재량, 연기 기둥 등에서 많은 점이 러시아제 이스칸다르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hat looks very much like a Iskander, but with a little bit of differences.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에 대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탄도 탑재 종류에 따라 한국 수도권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t depends what the warhead is. If it's just a high explosive warhead, it might take out a few buildings.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지난해 2월 북한 열병식에서 첫 공개된 미사일로 추정되며 군사 기둥 색깔 등을 고려할 때 고체형 연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Solid fuel missiles can be fired almost instantaneously at the push of a button. 전문가들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안이지만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살리기 위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신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잇따라 비판하며 최대 압박 강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언급하며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는 현 공식을 위험하고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태평양 연안국 모두가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넣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안보 고위당국자가 오는 9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단거리 발사체 문제 등을 논의하는 미한일 안보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는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협의체로 이번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오는 9일에서 10일 서울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와 관련한 미한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인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16회 북한 자유주간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탈북자 대표단이 밝혔습니다.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모토는 탈북자들의 호소와 주장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결국 인권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이 인권 문제를 호소할 데가 없다면서 이번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대화할 때 꼭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200만 달러 청구서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국무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반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요구사항에 대한 백악관 등의 사전 인지 여부와 최고 승인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오는 16일까지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또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지만 정부의 대처 방식이 국가 안보 이익에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닌지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석방된 뒤 숨졌으며 앞서 원비어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셉 윤 당시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병원비 명목으로 북한이 요구한 200만 달러 청구서에 서명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